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단넷에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저번 주에 한 일주일간은 단넷에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할 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C# 관련된 함수들을 확인했어요. 링큐에 있는 where라든지 select라든지 aggregate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map, reduce, filter 이런 것들과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내역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봤어요. 이제 이번 주에는 조금 더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의미론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만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본 개념으로 익혀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쪽에서도 꽤 많은 단어, 언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쪽에서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Dependency Injection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객체 지향에만 있는 말은 아닙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Dependency Injection 이라든지 Inversion of Control 이런 말들을 처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익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듣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할 수 있고요.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또 객체지향에서 가장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객체지향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 다형성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그냥 처음 이러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념 자체도 넓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용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번 주에는 이러한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순수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순수 함수란 어떤 거냐면 동일한 인풋에 대해 항상 같은 값을 아웃풋하는 함수를 얘기해요. 매개 변수가 같다면 리턴 값이 항상 같은 함수를 말합니다. 특징은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라는 건데요. 사이드 이펙트란 함수 내에서 함수 외부와의 모든 상호작용, 함수 외부 변수를 변경하거나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다라는 게 있는데요. 결과는 입력값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는 걸 가지고 일관성이 있다라고 해요. 내가 입력 값으로 3이란 값을 넣었다면 어떤 함수를 통과하고 그거에 의해서 나오는 리턴 값은 항상 6이 돼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 함수는 일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을 넣으면 항상 6이 나오는 거예요. 7이 나온다거나 8이 나온다거나 어떨 땐 5가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되고요. 90%는 6이라는 값이 나오고 10%는 랜덤한 값이 나오는 그런 형태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사이드 이펙트가 무엇일까요? 사이드 이펙트의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전역 상태가 변경되는 것. 클래스에서 private 또는 public으로 되어 있는 인스턴스 필드들이나 스태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값 중에 전역적으로 만든 값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값들은 상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요. 인수 또는 외부 변수를
변경하는 것, 파라미터로 들어온 값이나 외부에서 있던 어떤 변수들을 함수 내부에서 변경하는 것들을 또 사이드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IO 또는 HTTP 요청을 수행하는 것, 이런 거를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고요. 데이트 타임 나우 같이 현재 시간을 가져오는 것들도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사이드 이펙트라는 거는 어떤 함수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랜덤한 또는 어떤 컨디션 조건에 따라 변경하는 스테이트나 변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메소드 중에서 퓨어 펑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C# 지금 제가 여기 콘솔 라이트 라인이라고 해서 퓨어 펑션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퓨어 펑션은 이런 식으로 아마 선언이 될 거예요. 저기 보시면 프라이빗은 제가 뺄게요. 스트링 헬로, 스트링 네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헬로 메소드는 네임이 들어가면 항상 같은 값을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헬로를 10번으로 호출하든 100번으로 호출하든 헬로 뒤쪽에 우리가 파라메타로 넣었던 네임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거 퓨어 펑션이죠.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인퓨어 펑션으로 이거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쪽에다가요, 아주 간단하게 datetime.now라고 넣어버리면 이때부터는 인퓨어 펑션으로 변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datetime.now라는 게 사이드 이펙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헬로를 호출할 때마다 datetime.now가 변경이 되겠죠. 계속 시간은 흐르니까요. 그래서 저 헬로가 같은 리턴 값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내가 헬로 하고 스트링에다가 철수라고 했다고 하면 헬로 철수가 나와야 되는데 헬로 철수하고 지금 시간이 나오고요. 조금 지났다가 다시 호출하게 되면 헬로 철수하고 다른 시간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같은 리턴 값을 아웃풋으로 보내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인퓨어 펑션이에요. 자, 순수 함수의 예를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이러한 퓨어, 인퓨어를 구분하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퓨어 펑션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내부 상태가 없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쉽고 확장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내부 상태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디버깅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요. 해당 펑션 안에서만 논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유지보수가 쉽게 될 거예요. 그리고 확장이라는 면에서도요, 이 펑션 자체를 가지고 다른 펑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프로그래밍, 함수 프로그래밍에서는 펑션들을 조합해서 다른 펑션을 만들어내요. 이게 함수 프로그래밍의 주요한 내역이거든요. 이제 향후에 이 관련돼서 알려드릴 텐데요. 확장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함수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하신 분들은 모나드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개념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규칙이 있는 함수들을 합성하여서 다른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장이 편리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병렬 처리를 한다고 가정할 때 이런 함수들, 순수 함수로 만들어진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싱크로나이즈 관련 것들을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유지보수가 쉽고 확장이 편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한번 예를 또 들어볼 건데요. 여러 사람이 있는 리스트가 있다고 하고요. 해당 리스트의 이름을 대문자로 바꾸고 내부 함수를 카운터를 통해 계산하여서
넘버를 정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C샵으로 한번 구현해 볼게요. 이 부분을요. 자, 이 impure 카운트를 보시면 존, 멜시, 트루 이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카운터는 1부터 시작을 하고 이 포맷이라는 내부 함수가 또 있죠. 내부 함수가 카운터를 증가를 시켜주고 리스트에서 셀렉트를 통해서 해당하는 존, 멜시, 트루를 받아서 어퍼 형태 대문자로 변경을 해주고요. 다시 셀렉트 해서요. 포맷이라는 펑션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 포맷이라는 펑션 처리를 하게 되면 카운터가 앞에 넘버를 붙고 뒤쪽에 존, 멜시, 토르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순서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1, 존, 2, 멜시, 3, 토르가 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패러럴하게 처리를 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일단 impure count 같은 경우에는 그냥 1, 존, 2, 멜시, 3, 토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패러럴하게 한번 수정해 볼게요. 아주 간단한데요. 여기서 as parallel이라는 함수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걸 호출을 하시면 이제 이것들이 프로세스의 수에 따라서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수에 따라서 스레드를 생성하고 동시에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select 포맷이라는 것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데 이게 각각이 처리가 되다 보니까 저 포맷이 카운터라는 이 멤버죠. 일종의 외부에 있는 멤버로 접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변경이 되는 어떤 값으로 접근을 하게 돼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실행해 보게 되면요. 자, 여기 프린트 아이템 조금 수정하고요. impure 카운터라고 그리고 나서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을 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웃풋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 3, 1, 1, 3, 2, 2, 1, 3, 1, 2, 3이 될 때도 있죠. 그리고 2, 1, 3, 3, 2, 1. 자, 중구난방이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맷이라는 함수로 접근을 할 때요. 저 int 카운터가 보이시죠? 이 녀석이 공유된 변수가 돼서 한 번에 여러 스레드들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1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뿔뿔로 증가가 되기 전에 다른 스레드가 오고 다른 스레드가 오게 되면 이 값이 카운터라는 값이 우리가 원했던 값하고 다른 값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내가 포맷을 처음에 존이 카운터 들어가서 카운터가 지금 1에서 1을 2로 만들려는 그 순간에 멜시가 접근을 해서 먼저 처리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존은 카운터가 2가 돼 버리는 그런 형태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아웃풋을 보시면 2가 먼저 찍혀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토르가 먼저 접근을 한 거죠. 토르가 먼저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존, 마지막으로 멜시가 접근을 해서 이 카운터라는 변수의 값이 2, 3, 1이 찍힌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병렬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impure 펑션을. 그러면 이제 싱크로나이즈해서 여기를 처리해야겠죠. 하지만 이거를 pure 함수로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바꾸면 되냐면 스트링 포맷이라는 내부 함수와 카운터라는 공유 변수를 수정하면 되겠죠. 자, as parallel은 그대로 두고요. select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zip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줄 거예요. 자, zip을 이용할 거고 parallel enumerable이라는 걸 가지고 range를 만들어 가지고
1부터 names count를 계산을 해서요. 요것들을 받은 람다 형태의 펑션을 가지고 람다식을 이용해서 포맷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안쪽에 우리가 원래 하렸던 내역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C 하시고 그 다음에 name. 자, 이렇게 하시면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포맷과 카운터는 사용하지 않으니 삭제를 할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제 퓨어 카운트예요. 제 이름은 변경하지 않았어요. 자, 컨트롤 F5를 다시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면 1, 2, 3, 1, 2, 3, 1, 2, 3. 자, 순서대로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카운터라는 공유 스테이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집을 이용해서 각각이 퓨어한 펑션이 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퓨어 펑션의 좋은 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사이드 이펙트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멀티 패러럴 프로그래밍에서 상당히 이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디버깅을 할 때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 스레드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어지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